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낮에 만나는 미국 주식 라이브 9월 30일 화요일 애프터월가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 산뜻하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산뜻하게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뭐 곳곳에 기사들 보시면은 뭐 그 단어 셧다운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죠.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셧다운으로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있고요. 한 1일 조금 남았을 거예요. 1인 조금 안 되게 남았을 건데 이제 셧다운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왜 마무리를 짓고 거기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느냐도 중요하다고 해서 뭐 원래 다들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근히 신경 쓰이는 그런 단어긴 한가 봅니다. 곳곳에서 이번만큼은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는 오해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PCE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오해를 한번 살짝 풀어냈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 오픈 AI 관련 기업들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AI 관련해서도 오해를 살짝 또 해소해내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간밤에 나스닥이 저렇게 올랐던 건 엔비디아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이틀 연속 오르는 가운데 젠슨항 CEO가 오픈 AI와의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투자자 신뢰도에 회복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또 피지컬 AI 관련해서 오픈소스로 소프트웨어를 또 공개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리고 또 오픈 AI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셧다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생각이 별로 없죠.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공무원을 자를 것이다. 굉장히 대거로 해고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 공화당 일부 의원들 간에 어떤 대립 아닌 대립이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애프터월가 출발합니다. 네, 애프터월가 화요일 애프터월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은요, 미주미 장우석 부사장 그리고 김준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뭐 9월 뭐 이래저래 말도 많고 살도 많았지만 뭐 요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한 달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도 최악의 월이었는데 지금 보기에는 한 3% 올라갈 거 보이니까 예. 좋았고 하기 전에 어젯밤에 제가 이제 핀플런스라는 모임에 갔었는데 네네. 그쪽 계신 분들이 우리 애프터 월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 거기 훌륭한 분들 많이 왔다고 존재 들었는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격식을 갖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뭔가 예. 양복을 입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뭐 두 분이 거의 팀복 맞춰 입으신 것처럼. 아니 저한테 말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입어서 더 보시는 게 아닌가. 예, 입지 않은 알겠습니다. 걸로 하고요. 앞으로도 후리하게 하지만 내용은 훌륭하게 예, 여러분들께 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애프터월가는 이런 미국 주식의 방송의 표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우리 앵커분 덕이니까. 아유, 아닙니다. 다 덕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해요. 이제 그건 그렇고 시장 얘기인데 네. 시장이 지금 별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기 뭐죠? PC 잘 나왔고 그다음에 또 경제가 좋았는데 거기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씻기면 뭐 불만 있습니까? 나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셧다운 문제가 커져갖고 일단은 셧다운 문제는 이게 오늘 자정이 지나면 네. 이게 그 셧다운 되는 건데 된다고 좀 보는 쪽이 많은 거 아닙니까? 뭐 한 70% 넘는다고 하던데. 근데 보기에 그 나오진 표가 60표 이상 얻어야 되는데 예. 60표가 안 되잖아요, 공화당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일단 필리버스터가 안 되면 계속 하면서 일단은 올해 자정 넘기면서 일단 그 셧다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다고 본다고 얘기 말씀드리면 오늘까지는 긴장이 있을 것 같고 만약 셧다운이 되게 되면 이번 주에 나오는 공익지표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그게 뭐 셧다운 안 되면 된대요. 안 된답니다. 노동부가 네. 아니 그러면 정부가 문 닫는 건데 우리도 고용지표 발표 안 할 안 건데라고 한답니다. 예. 하더란데요. 그러니까 네. 공무원은 자르는 것도 우려지만
고용 보고서 없이 금요일을 맞이하는 건데 그거 약간 그것도 우리 안 아닙니까? 좋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정도까지 긴장이 좀 필요해 보이고 예. 오늘 자정 내는 합의가 안 되지 않을까 보니까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보는 게 맞겠죠. 예. 원래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 뭐 이래저래 나오는 얘기들을 둘러보니까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그 9월 30일이니까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아 그렇기도 하네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랑 좀 같이 좀 겹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시장의 반응의 변동성이 좀 더 클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 아마 꽤나 많은 뭐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많은 어떤 IB들 같은 경우도 이미 어느 정도는 특히나 뭐 JD 벤스가 한번 협상에 참여했다가 발언했거든요. 결국 할 것 같다고 약간 샷다운. 그러니까 아마 샷다운을 어느 정도는 좀 각오를 하되 이제 예. 며칠을 갈지 그래서 얼마나 좀 빨리 끝날지를 조금 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통계적으로 봐도 사실 셧다운 기간 동안 좀 예.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오히려 사실 일단은 갈 만한 종목들 특히나 뭐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도 만약에 이번 변동성 때문에 하락한다면 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라 오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이번 좀 하락장에서 혹시나 좀 그동안 매수를 못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 조금 매수 기회로 삼아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셧다운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 기다리고 오히려 계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빠짐 살려고. 좀 빠짐을 살려고, 그쵸. 근데 사실 예. 제가 그래서 예. 안 그래도 지수 선물을 보고 왔거든요. 예, 예. 그럼 셧다운이 되면은 이제 빠지면 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빠지길 기다리실 텐데. 근데요. 안 빠지던데요? 예, 지 선물이 예. 플러스 0.01%로 안 빠지는데 그러니까요. 안 빠져갖고 그러니까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오더라고요. 안 잘. 오는군요. 예. 안 오는군요. 아, 장이 또 세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 예, 보시면 되고 맵도 거의 보합인데 맵도 지금 보면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네. 예. 뭐 여러분들이 혹시 기다리고 계시다면 뭐 빠질지 안 빠질지 아직까지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네, 남았죠. 오늘 밤에 뭐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네. 그 9월 30일이면 이제 7, 8, 9월 3분기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고 네. 뭐 이래저래 윈도우 드레싱 이슈도 있을 거고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밤에는 뭐 여러분들 어차피 이번 주에 금요일에 쉬시잖아요. 오늘 밤에는 좀 장 길게 보시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준비된 내용들 5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눈앞에 다가온 셧다운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뭐 자주 오는 일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얘기하니까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방금 좀 앞서서 좀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 60석이 필요한데 지금 공화당이 53석만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53석 중에서도 그럼 7석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그 지난 한번 투표 때도 이미 공화당 내에서 한번 반대를 한 거의 10석 정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거 쉽진 않네요. 네, 사실 뭐 이미 내분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해결했는지도 지금은 아직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민주당이 뭐 일부 약간 반발표 정도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좀 확실하게 협상이 좀 돼야지 최종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 일단은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예. 이 민주당이 뭐 올바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민주당 탓을 좀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다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민주당한테 조금 안 좋은 시선이 갈 수 있으니까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여전히 이 오바마 케어라던가 이 메디케어 관련돼서는 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많이 져줬거든요, 사실 서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그냥 인질극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질극. 네, 지금 제이디 벤스가 하고 있는 건 그냥 인질극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좀 붙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현재 이제 이런 예산안들이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좀 인과관계가 있냐, 약간 어떤 식으로 돈을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누가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지 영향은 어디가 받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로 인해서 뭐 의회 같은 경우가 뭐 최종적으로 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방 법원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전반적인 하나의 그냥 이 정부의 좀 흐름을 보여주는 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셧다운이라는 게 항상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얘기였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이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은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었는데 예. 일단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게 법안이 12개 세출 법안이 있는데 그중에 통과된 게 일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마 다 하나하나가 다 타격이 클 것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반응이 이전 정부들과는 좀 다른 거죠. 네. 과거에는 그냥 무급휴가로 공무원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잘라버리겠다. 영구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좋아 이러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죠. 네. 네, 이 점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세 번째로는 역시 좀 비슷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 백악관에서 각 행정부들한테 기존에 있던 비상 계획을 좀 수정해라. 그러니까 좀 더 강경한 다양한 부분에서 강경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라고 했고 예.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영향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영향은 일단은 그 논판 페이롤이죠. 네, 비농업 고용 지표 이번 주에 있는데 발표 이게 아마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또 CPI 데이터도 사실은 좀 이후에 같이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결국 이제 또 GDP와 관련돼서는 만약에 한 주가 만약에 연기가 되면 한 주간 이제 영향을 받게 일주일에? 되면 네. 일주당 한 GDP가 0.15%포인트씩 마이너스가 날 거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옵션 만기일이라기보다는 그 뭐 윈도우 드레싱인 건가요? 아니면 진짜 옵션 만기일이 맞나요? 골드만삭스는 이날이 하필이면 좀 옵션 만기랑 좀 같이 얽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골드만삭스 피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근데 좋을 것 이게 같고요. 이제 앞보고고요. 앞보고서고 뒷보고서에 의하면 뒷보고서가 또 있어요? 뒷보고서 있죠. 오, 약간 소문 같은 게 아, 있는데 예. 그 트럼프가 이게 또 영구 제명 때문에 공무원 자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의 지지도를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 만약에 진짜 하면 공무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노린다고 하기 때문에 아, 오히려 끝까지 셧다운 되기를?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하고 나서 더 강경해진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강수를 두면 더 강수를 두는 게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국민들만 죽어나는 게 아닌가 본다는 거, 공무원 죽어나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하고 싶지만 일단 민주당이 그걸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오늘 밤에 갑자기 기사가 막 극적 타결 이렇게 극적 나올 수도 타결 될수 있어요. 있겠죠. 예. 항상 그런 우리 장면들을 많이 봤기 예.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 선물도 크게 놀라지는 않는 것 그렇죠. 같지만 예, 예. 그래도 만약에 정말로 극적 타결도 안 되고 진짜 셧다운이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것 같은데 웰스파고에서는 왜 또 이거를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갈 주식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주식이 갈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냥 가격만 하락하는 거다라고 좀 봤고요. 이제 뭐 역사적으로 봐도 최종적으로 사실 미국이 그렇다고 예산안을 아예 끝까지 안 통과시키고 뭐 한 달 이상 가기는 좀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도 어렵고 역사상 가장 길게 됐던 이런 그 셧다운 기간이 34일입니다. 34일? 네. 그거는 꽤 길긴 하네요, 그래도. 네, 그건 진짜 과거였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평균적으로 한 2주 안에는 좀 웬만하면 2주. 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 기회고 그랬을 때 이제 결국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금융, IT, 산업재 한 이 세 가지 산업 정도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간밤에 AI 종목들이 올랐던 것도 셧다운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제기되니까 결국에는 셧다운 지나가고 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이 뭐야? 라고 했을 때 AI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AI로 쏠린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셧다운을 가정하고 또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다들 자신감을 얻고 있는 이유가 그 역사적인 기록들 때문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보여드렸던 그 표인데 이게 결국에는 특히나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 일기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때도 한번 셧다운이 있었는데 네, 모두 다 그 셧다운 기간 동안 주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1년 뒤에도 주가는 좀 상승을 해왔었던 만큼 예. 분명히 이 셧다운이라는 게 약간 좀 강력한 어떻게 보면 현실 경제에서는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좀 금융 경제단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기대감 쪽이나 아니면 그 외에도 이 셧다운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좀 다양한 어떤 외부 이벤트들의 영향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만큼 좀 너무 증시 자체는
걱정은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실물 경제와 관련돼서 여전히 좀 우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관 간의 신뢰와 관련된 이슈는 항상 있다 보니까 금은 오히려 다시 한번 좀 사상 최고치를 또 이렇게 찍어주기도 하면서 야, 금은 진짜 뭐 볼 때마다 놀라워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그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가 네. 1조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미국 재무부가 금을 막 사서 1조 달러가 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사놓고 갖고 있었더니 1조 달러가 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더 산 것도 아니고 오히려 1973년도 공식 평가액이 한 110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액을 지금 늘리지 않고 있는데 110억 달러가 1조 달러가 된 거예요? 40년 만에? 네네. 거의 한 50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을 만큼 금은 좀 그냥 놔두면 확실히 좀 오르긴 한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항상 강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1조 달러. 그러니까 뭐 지금 금 가격 막 오른다고 해서 뭐 미국 정부가 야, 우리도 사야 돼 이러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몇십 년을 묵혀놨더니 이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자산이 됐다고 합니다. 뭐 금 가격도 놀랍지만 어쨌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계속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셧다운 우려가 다시 한번 금의 상승 랠리를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네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사시는 두 분은 이유가 뭡니까? 왜 안 사시죠 금을? 아니, 금을 왜 안 사십니까? 제가 완벽하게 예. 반박해 드릴게요. 예, 반벽. 예. 40년을 갖고 있어야 이렇게 네. 되잖아요. 저는 40 금을 네. 40년 동안 보유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 미국 40년을 정부처럼. 보일 자신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안 사고 계속 매일 방송만 하면 네. 계속 매일 부러운 거잖아요. 그럼 매일 마음이 아픈 거죠. 아까 부러우시려고 해서? 그것도 네. 뭐, 그럼 이길 장사가 없네요. 아, 그러니까요. 금이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뭐 금 자체는 특히나 올해는 워낙에 또 상승률이 좋았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증시를 좀 많이 이기고 있지만 또 종목 안에서 잘 고르게 되면은 또 AI라는 거대한 테마가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약간 삼성전자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올해 놓고 보면은 막 2배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삼성전자를 살 이유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뜨거운 맛을 안 봐서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아직 거죠? 정신을 못 차린 예, 거죠. 그거죠, 저희가 그거. 어려가지고. 예, 그걸로 됩니다. 예. 뭐 아무튼 그만큼 금은 지금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근데 그 영화 관세 부과 요거는 또 왜 따라 붙는 거예요?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좀 증시를 흔들고 있는데 아, 그렇죠. 어제 좀 잘 가려고 했던 뭐 AI 기업들 같은 건 잘 그래도 갔지만 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식으로 좀 관세 뭐 100%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조금 더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네, 약간 소폭 하락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 지난번에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이거 진짜 어떻게 매길 거냐. 그리고 영화 얘기 나왔을 때. 네, 영화 얘기 맞아요, 나왔을 때 맞아요. 이거 관세 관련돼서 좀 어렵다라는 걸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경제도 사실 안 좋고 그리고 거기에 과연 이 관세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그럼 영화 같은 경우 체크해야 될 게 많은데 그렇죠. 뭐 여기 어디서 찍었어부터 시작해서 이 배우는 뭐 출신이 어디야 막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셧다운 돼 버리면은 네. 이 직원들도 사실 이거 그 국가에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거 체크를 하기가 나라에서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막 이 관세 부과 같은 경우는 뭐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런 미디어 업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식으로 셧다운을 통해서 이슈가 함께 있을 때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셧다운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모든 얘기들이 사실 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절반 정도만 믿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1번 첫 번째 이슈는 뭐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인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때는 웰스파고의 해답처럼 뭐 내가 못 샀던 거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드론 얘기가 있네요. DJI-발 드론 수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제 이제 소송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연방 법원에서 DJI를 이제 중국의 어떤 군사 기업 리스트에서 좀 빼달라라는 소송이었는데 요게 그 유명한 그 기업이죠. 중국의 오즈모 뭐 그쪽인가? 네 맞습니다. 네. 오즈모 포켓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좀 러우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도 이견을 가지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드론 기업이었거든요. 오. 전 세계 이제 1위 드론 기업이었고 비상장 기업입니다. 예. 이제 본사는 홍콩에 있고 그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좀 이 드론이
이제 러우 전쟁 그리고 거기서 쓰이게 되면서 이거 중국의 어떤 군사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2022년도에 리스트에 등재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빼달라라는 소송이 이제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빼지 못했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기각을 했고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 드론을 못 쓰겠네요, 계속. 네, 못 쓰게 될 거고 다만 이제 그동안까지는 그래도 소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좀 판매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12월부터는 DJI 드론이 좀 판매가 안 될 가능성이 꽤 높고요. 예. 특히나 법원에서 아예 이 국방 산업에 기여한다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DJI가 추가적인 소명을 좀 제대로 못 내놓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이 좀 최종적으로는 DJI가 시장에서 좀 미국 시장에서는 좀 퇴출이 되면서 나머지 이제 기업들이 그 자리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DJI 없어도 미국도 이제 드론 잘하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은 가격 관련돼서 좀 달랐고요. 그랬구나. 그리고 DJI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군사용보다 원래 이런 상업용으로 사람들이 좀 개인 유튜브 같은 데 촬영하는 그런 장비용으로도 좀 많이 썼다 보니까 이 상업용 그리고 상업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정찰까지 요 라인 단에서는 정말 DJI만한 좀 가성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군사용 드론에서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조금 더 상업용 그리고 산업용 드론들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고요. 예. 그랬을 때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온다스 홀딩스 역시도 결국에는 정찰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 드래곤플라이 같은 기업도 역시나 이제 농업이라는 약간 농장 같은데 이렇게 정찰해주고 하는 그런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래곤플라이와 같은 이런 드론 기업들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온다스 홀딩스는 주가 뭐 고점 거의 10%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 소식으로 조금 이제 일부 상승폭을 반납해서 한 2%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드래곤플라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바라본다면 역시나 이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이 드론을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좀 드론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온다스 홀딩스, 드래곤플라이 뭐 이 외에도 뭐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 레드캣 홀딩스, 뭐 그다음에 크라토스, 뭐 이런 기업도 생각이 나네요. 예.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드론주들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넣어놓는 것도 이제는 거의 필수적인 선택이 되는 거. 그렇죠. 저도 살려고 했어요. DJI를 살려고 했는데 예. 이제는 DJI가 이제 미국 내에서는 아예 자리 못 붙이고 쫓겨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드론에 관심이 커지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DJI가 많이 막지 못했으면 개인들 다 이거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막은 걸로 보이고 일단 중국과의 경계를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미국 드론을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주인공 중에 하나가 로빈후드라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드론 얘기에 연결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제 이 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어제 굉장히 좀 강력했던 좀 특징주들을 특징주 세 가지구나. 네, 좀 모은 건데 일단은 로빈후드는 이제 결국에 예측 시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베팅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인이 당선될지 어떤 팀이 뭐 승리할지 거의 사실상 만들어내기만 하면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그 폴리마켓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과거 어닝콜에서도 꽤 꾸준히 자신들의 미래 시장은 이렇게 예측 시장에 있다라고 예측 시장. 네. 표현 좋네요. 예측 시장. 네,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뭐 도박 같은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규제와 관련된 이슈는 분명 앞으로도 조금 따라올 수 있지만 지금 이번에 예측 시장과 관련돼서 거래 건수가 한 40억 건 정도가 넘었다라고. 아니 근데 저게 차트가 분기 차트가 아니라 월 차트던데요? 맞습니다. 월 한 달 만에 갑자기 2배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이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좀 성장기에 있지 않나. 그리고 이날 또 같이 발표한 것 중에서 또 주식 금융 거래량도 좀 같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뭐 주식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달러가 넘게 거래가 됐고 옵션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였는데 1억 8천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런 만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굉장히 많이 지금 거래 건수나 거래 사람들이 계속해서 로빈후드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만큼 네. 아마 좀 AI, 암호화폐, 금융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가장 좀 시장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이 로빈후드가 아닌가. 아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로빈후드 같은 기업이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제재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암호화폐 거래도 되죠, 주식 거래도 되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스포츠 베팅까지 해주죠. 이러면은 이거 너무 다 가져간다 싶어서 뭔가 제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나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금융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기존 금융 특히나 약간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 금융과 협력을 많이 하지만 이 로빈후드는 기존 금융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려고 하는 그렇죠. 사실
시작 자체도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이 그 기업이. 얼마나 다른 기업들이 꼴 보기가 싫겠어요, 로빈후드가. 네, 그래서 아마 견제는 좀 계속해서 있으면서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일부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기업이 정말로 가장 좀 금융과 관련돼서 사실 뭐 RWA라고 하는 그 실물 자산 기반 토큰 토큰. 증권. 예. 네,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뒤에 어떻게 보면 시작을 가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TAM을 예. 키워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대세는 거스를 수 없군요. 네, 아마 그 대세는 좀 거스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예측 시장이 결국 옵션 한다는 뜻 아니에요? 뭐 옵션, 옵션이죠. 그런 거, 네. 그런 주식으로 건데 따지면 옵션. 말이 되게 있어 보여요. 예측 시장. 뭐 예측 시장. 프리딕션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예. 와 진짜 말 잘 바꿨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제는 미국은 소비자의 어떤 그 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건데 네. 한국은 이제 규제력 따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아마 로비들은 우리 국내 들어오면 안 될 걸로 보이지만 미국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가 좋아하면 다 되거든요, 미국은. 네. 그래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맞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막는 게 약간 돈을 덜 잃는 게 아닌가 본다는 아하. 말씀드립니다. 예, 너무 예. 과열화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수가 돈을 잃거든요, 이 시장은. 그렇죠, 그렇죠. 라는 거 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로빈후드가 진짜 머리를 잘 써요, 확실히. 예, 돈 되는 거는 다 상품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개인 투자자들이 로빈후드를 선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거기에 예치금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예치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다들 그냥 로빈후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로빈후드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변수가 있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불편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종종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로블록스도 간밤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또 S&P 500 들어가나요? 일단은 결국에 좀 이 EA가 빠지는 게 굉장히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네요. 게임주가 사라지네요. 네, 지금 현재 S&P 500에서 이런 게임 섹터, 일렉트로닉 게이밍 멀티미디어 부문에서 예. 남아있는 기업이 딱 두 개거든요. 네. 하나가 EA, 그리고 하나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입니다. 아, 그러네요. 테이크투 있구나. 근데 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EA가 빠지게 되면 사실 하나밖에 안 남다 보니까 다음 이제 S&P 500 편입에서 하나를 넣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밸런스도 맞춰야죠. 근데 현 시점에서 지금 이 분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로블록스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결국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약간 그 이후에 약간 AI, 버티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같은 다른 산업군도 좀 같이 대표를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아마도 좀 편입 가능성이 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어제 또 주가도 한 4% 넘게 거의 5% 가까이 좀 상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EA 사무화의 좀 수혜를 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세 개 엮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드론, 로빈훗, 로블록스. 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우선순위. 일단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약간 좀 드론은 약간 필수템처럼 얘기해 주셨어요. 아까. 근데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 드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대를 좀 사람들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약간 우주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큰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초대형 기업이 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사실 스페이스X를 사람들이 살 수만 그러네요. 있으면 네. 다 들어갈 텐데 그걸 못 사니까 자꾸 다른 거 사는 다른 거를 찾는데 다른 것들은 기업이 작으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 기업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팍 튈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드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안두릴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네. 이 기업 가치가 지금 한 400억 달러, 500억 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분명 좀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만큼의 유동성을 그 기업이 좀 받쳐주면서 주가를 그 기업이 좀 가지고 나머지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보면은 이 드론 시장도 결국에는 작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기업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동성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조금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성장성만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1, 2, 3. 드론, 네, 이 로빈훗, 로빈후드, 약간 로블록스. 로블록스 이런 순서가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드론은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그 순간순간적인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이 다 다르시니까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픈 AI의 에이전틱 커머스 이야기. 저는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니, 오픈 AI가 이제 약간 작정을 하고 돈을 벌려고 결심을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 특히나 뭐 젠 스낭 CEO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AI 추론이 점점 미쳐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AI 기업들은 다 이제 학습이 아니라 추론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죠. 딱 그 추론을 지금 뭘 할 건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 오픈 AI의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챗GPT 안에서
자기가 그냥 이 앱 안에서 그냥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챗봇이랑 이야기하면서 제품을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즉시 결제까지 좀 가능한 네,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함께 이렇게 파트너사로 좀 맺은 기업들이 엣지 그리고 뭐 스킴스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좀 쇼피파이 예.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기업과는 지금 함께 좀 파트너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들까지도 좀 굉장히 지금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이 오픈 에이전틱 AI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기술 자체를 오픈 소스로 좀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아마 에이전틱 커머스가 나오면은 좀 오픈 소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좀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구글도 사실 AP2라고 하는 에이전틱 그 커머스를 발표했을 때도 한 60개사랑 파트너십 맺고 만들었는데 다 그냥 오픈 소스로 제공했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일단 시장을 좀 빠르게 장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쵸. 네, 누가 먼저 좀 장악할지 이것 때문에 지금 다 계속해서 오픈으로 제공하면서 지금 이렇게 물건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결국에 일단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번 커머스 통해서 최소한 수수료는 일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커지면 확실히 일단은 현금 창출원으로는 들어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일단은 이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거를 조금 더 기존 커머스랑 뭐가 다른지 좋아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네네. 기존 커머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 광고부터 일단은 구매를 검색하고 거기서 자료를 찾고 후기를 보고 그리고 그 손에서 뭐 광고의 영향을 받거나 그리고 결제를 하는 결제 같은 것도 사실은 각 카드사를 쓸지 아니면은 그쵸. 어떤 뭐 결제 PR을 쓸지 뭐 이런 거 다 다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커머스죠. 그 모든 것을 그냥 에이전트가 좀 해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살지 그것만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사줬으면 좋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은 결제까지 모든 것을 다 이제 에이전틱 AI가 골라주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광고도 사실 좀 많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람이 사고 싶게 만들어지게끔 네. 광고에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되게 다양한 좀 자극적인 광고들이 그렇죠. 많았다면 먼저 보여줘야죠 그걸. 근데 에이전트는 이제 그런 자극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 AI가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많이 크게 미칠 수 있고 또 결제와 관련돼서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좀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동안 좀 썼던 이미 한번 등록해놨던 거를 그냥 쓰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에이전트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중에 어떤 게 이 사용자에게 가장 저렴하게 쓰게 될지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써줄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결제 네트워크라던가 여기서 갖고 있는 장점들이 혜자들이 조금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에이전틱 커머스가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좀 커질 거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당연히 실제로 좀 썼을 때도 어려움이 뭐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감도 꽤 큰데 그렇죠. 에이전틱 AI는 심리적인 거리감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괜찮으면 바로 끌고 와서 쓸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시장 굉장히 좀 크게 커질 그럴 것으로 수 보이고요. 있겠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 MCP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어가 있는데 모든 이제 판매자들은 이 MCP라는 레이어에다가 다 모든 데이터를 넣고 거기서 그냥 에이전트는 그거를 기반으로 그냥 판단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나아가면서 굉장히 에이전트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 시장은 이제 아직까지는 누가 가져갈지가 좀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전히 작은 기업들보다는 큰 기업들이 많이 가져갈 거다. 특히나 이 에이전틱 시장은 그렇겠죠. 네, 그런 시장을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좀 아마존이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최근에 아마존이 진짜 주가가 못 갔는데 이 에이전틱 커머스 아무래도 아마존도 정말 오랜 기간 준비를 했을 거고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사실 지금은 막 그렇게 막 피부로 닿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에이전트가 갑자기 나와서 너 이거 필요하지? 너 이거 사줄게? 이런 게 좀 이상하기는 한데 아마존이 잘하고 있었으면 뭐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보다가 뭔가 사자고 하면 사는 건데 그렇죠. 인스타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럴 것 수 같은데 있겠죠? 지금 그게 될까요? 대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굳이 이걸 왜 할까 생각이 드는 게 잘하는 거 하면 좋은데 이거는 괜히 하는 거 생각이 들고 약간의 그 김밥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뭐가 다 들어간다. 모든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잘하는 거 하면 좋은데 약간 이거는 조금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예. 그렇군요. 예. 오픈 AI의 뭐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웬만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쨌든 돈 벌려고 뭔가를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 일환인데 과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일단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밤에 애쉬라든지 쇼피파이와 같은 파트너사들의 주가는 급등했다는 점에서 다들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현재까지는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애플도 시리를 개편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베리타스라는 앱을 구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은 베리타스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로는 딱히 공개는 하지 않고 그냥 예. 내부적으로만 쓰겠다라고 밝혔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시리가 최종적으로 2026년까지 좀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마치 챗GPT처럼 이게 실제로 좀 잘 작동이 되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앱으로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최종적으로 지금 핵심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데이터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다 이렇게 에이전트화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AI가 다 그냥 하나의 비서처럼 어시스턴트화하고 그러니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지메일이나 이런 각종 메일들로부터 데이터를 좀 불러왔을 때 그게 좀 정확하고 빠르게 잘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추론을 잘 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폰이 항상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중 하나가 결국에는 좀 사진 편집을 좀 잘 하는 거, 약간 그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뭐 최근 들어서도 인터넷 같은 거에 좀 그런 거 많이 바이럴 되잖아요. 약간 삼성폰, 애플 그리고 뭐 다른 뭐 샤오미 같은 다른 폰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누가 더 AI로 편집 잘해주냐. 근데 약간 최근 들어서는 애플이 조금 밀리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플 AI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많이 테스트해가지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해야죠. 예. 네, 아마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아이비들도 일단은 애플의 아이폰 17이 17이 좀 잘 팔리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이 AI 때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교체 주기와 관련돼서 잘 팔린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일단 잘 팔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시간을 좀 번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조금 더 자금이 잘 모이고 인력만 조금 더 잘 수급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조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또 하나의 좀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도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AI 도대체 뭐 하냐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아마 내년 3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리가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때만큼은 진짜 헛발질하지 않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 베리타스가 진짜 막차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아니 하겠고요. 시리는 어차피 내년 아닙니까? 네 맞아요. 내년인데 베리타스가 이게 출시할 계획이 없는데 맞아요. 굳이 얘기해 자꾸 이거 AI 못하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야 저한테. 아 그래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잊을만 하면 자꾸 얘기해갖고 오히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라는 걸 불러일으키는데 애플이 착한 이해가 안 되는 거 출시할 거면 하면 되고 근데 출시 계획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부 맞아요. 테스트용인데 이걸 공식화해서 알려주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못한다는 걸 또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뭐 오픈 AI도 이거 왜 하지? 애플도 이거 왜 하지? 아니 그러면은 요건 어때요? 예. 그록이랑 애저랑 파트너십 맺었다고 하는 요건 혹시 부사장님 설득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일단은 그 애저가 그록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네. 그록이 굉장히 좀 이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1등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표에서 네네. 자신이 애저에 들어간 그록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게 다르냐면 첫 번째로는 생각할 때 무조건 근본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1원칙이라고 하는 뭐 수학의 가장 근본적인 단계 혹은 물리의 가장 근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조금 더 깊은 어떻게 보면 높은 사고력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컨텍스트도 이제 한 수백 페이지 정도는 그냥 가볍게 추론할 수 있는 좀 용량도 확장이 되어 있고 데이터도 좀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뭐 애저 같은 경우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게 그록은 약간 말투라던가 아니면은 불러오는 AI라던가 약간 좀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약간 좀 정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약간 자유를 굉장히 발언의 자유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아 약간 머스크 식이구나. 네, 그래서 약간 네.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던가 뭐 그래요? 이런 게 좀 잘못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할 수 있게 이번에 좀 안정성 테스트 새로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애저 AI 콘텐츠 세이프티라는 기능이 그냥 넣어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그록을 좀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조금 접근성이 쉬워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이제 그록의 성장 그리고 사실 그록의 성장은 결국에는 테슬라의 성장과도 좀 관련이 있는 만큼 약간 순한 맛으로 바꿔주는 거구나. 네, 업그레이드와 순한 맛을 좀 동시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록 순한 맛. 이것도 하지 다 하지 마세요. 다 하지 마시고. 하지 마요? 근데 그거 사실 말씀하신 이런 게 되면 좋은데 네네. 본인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못하는 걸 갖고 올까 봐 말씀드린 예, 거고 네. 추이를 봐야겠지만 가장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은 제 뼈 아픈 게 인공지능 한참 뒤쳐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이면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저는 덧없어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애플은 혹시 에어망 들어오셨습니까? 뭐 항상 와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그거 좀 비판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뭐 애플과 오픈 AI 그리고 테슬라, 예전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다 같이 뭔가를 계속 이렇게 뚱딱뚱딱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AI로 가기 위한 슈퍼 앱이 되기 위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추론으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정말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 슈퍼앱이 하나 탄생하겠죠. 그게 뭔지 앞으로도 계속 탐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요. 테슬라입니다.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셧다운 관련 이슈고, 두 번째가 고용 지표고, 세 번째 종목 안에서는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있거든요. 요게 근데 벌써부터 전망치가 엇갈려요? 네, 일단은 그 자동차 관련된 이 매거진 중 하나인 콕스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예. 일단은 분명히 미국에 있는 전기차 판매는 증가할 것이다. 한 20% 정도 증가할 거고 네. 심지어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 수준이 10%까지 오를 거다라고 봤는데 우리 이거 다 컨센서스로 알고 있는데. 근데도 이제 테슬라의 3분기 미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한 6% 정도 줄 거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약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뭐 테슬라이크라든가 아니면 그 외 IBD 같은 경우는 여전히 판매량이 한 15% 정도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그 9월 30일까지 오늘까지죠. 네, 오늘까지 있을 그 보조금 때문에 맞네요. 분명히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엇갈리게 된 이유는 이제 결국에 테슬라라는 사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엇갈린 시선처럼 이제 과거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평가가 워낙 좋았는데 네네. 이제는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확실하게 좋아하는 사람과 확실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좀 나뉘면서 네. 약간 전기차 같은 경우도 좀 대안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판매가 많이 될 건데 꼭 테슬라 사야 돼라는 생각 사람들이 생겨났구나.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인도량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월가의 컨센서스는 그래도 여전히 좀 작년보다 확실히 좀 잘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걸 같이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콕스 오토모티브를 포함한 몇몇 이제 기관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특히나 자동차 전문 기관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인도량이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때까지 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는 잘 가다가 살짝 제동을 걸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 인도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도량은 좀 잘 나올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못 나와도 상관없겠죠. 근데 뭐 이게 지금 자동차 판매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이게 하죠. 문제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주가가 그걸로 올라온 게 아니니까. 저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는 실적대가 되게 중요하겠죠. 예.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량은 못 나올 걸 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전망이 엇갈려서 그런지 바클레이즈의 그 평가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OG 밈스탁. 예. 그렇죠. 이제 이 테슬라는 원래부터 처음부터가 약간 밈스탁 같은 주식이었다라고. 밈스탁의 아버지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분명 그랬던 시점도 뭐 있긴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있었던 것 같은데 바클레이즈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는 너무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아니라 나머지 이슈들을 기반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뭐 바클레이즈는 뭐 IB지만 또 다른 IB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테슬라는 실적으로 판단할 기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넘어온 것 같아요. 이미 또 사실 FSD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나아가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시기가 밀리고 있지만 결국 옵티머스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또 미칠 거다라고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 바클레이즈의 이런 좀 밈주식이라는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런 좀 부정적인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그냥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지금 PER 갖고 얘기하면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상 이제 또 아마 이번에 인도량이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발언 같은 게 좀 괜찮으면은 또 상승할 수도 있는 만큼 밈스탁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이제 좀 바클레이즈가 이런 식으로 좀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주가와 관련돼서는 크게 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오, 그렇군요. 오히려 뭐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일치하네요. 뭐 인도량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테슬라의 주가는 그거랑 최근에 상관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로보택시 나올 거고 그리고 옵티머스 나올 건데 그리고 또 AI 잘하고 있고 자율주행까지 FSD까지 갈 건데 이런 것들 계속 보게 된다면 뭐 밈스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명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나
시장이나 유동성장에서는 이거만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랠리 뭐 계속 좀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거 조금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월도 안 됐는데 벌써 2025년 시장을 이끈 10대 테마. 아니 4분기에 뭐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왜 벌써 10대를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네, 약간 이게 이제 마이클 하트넷이 아. 이번에 발표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여태까지 이끌었던 10가지 테마를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분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올해 사실 분명 AI라는 테마가 굉장히 좀 강력했고 혹은 트럼프의 테마가 좀 강력했던 것 같은데 네. 막상 올해 가장 현재까지 대표 ETF들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ETF가 뭔지를 살펴보면은 금입니다. 골드 마이너 정확하게. 이러니까 부사장님 저희 왜 금 안 사냐고 자꾸 구박하시는 거죠. 네, 이제 네. 116%라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와, 대단하다 정말. 네, 정말 ETF가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보였다는 건 굉장히 놀랐고요. 특히나 네. 이제 금이 아니라 금 채굴업자였다라는 게 그러네요. 네, 과거에는 이제 금이 보통 금 채굴보다 좀 많이 올랐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금 채굴이 좀 많이 주가가 안 좋았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좀 크게 튄 현상까지 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네. 이제 결국에 금이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죠.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스크. 리스크는 이제 지정학적과 어떤 기관 자체의 리스크. 네, 이 세 가지 때문에 오르고 아마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만큼 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라늄입니다. 이제 대표 ETF는 이제 URA를 지금 이제 뽑았는데 올해 83% 상승을 했고요. 네. 여전히 이제 결국에는 원자력 에너지는 정말 르네상스가 다시 오고 있는 만큼 네. 뭐 굉장히 이거를 안 잡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도 좀 갈 가능성이 높기 그래요? 때문에 오. 네, 계속해서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도 이 맛있는 미국 주식 들고 올 때도 네네. 우라늄 종목들을 좀 많이 들고 왔는데 맞아요. 심지어 많이 올랐는데도 들고 와도 올랐거든요. 오, 그게 그런 만큼 자신감. 아니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라늄이 좀 갈 수 있는 룸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3등, 4등이 각각 이제 방산이랑 진짜 재밌네요. 그리고 4등이 또 히토류네요. 네, 히토류인데 와. 각각 이제 81%, 72% 올랐거든요. 근데 이만큼 오르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다 이제 트럼프의 좀 영향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사실 1등부터 4등까지는 거의 트럼프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AI 얘기 열심히 하다가 알고 보니까 금, 우라늄, 히토류 이런 게 뭐 3대장이었네요. 네, 거기 이제 5등, 6등은 각각 AI랑 블록체인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7등부터 10등까지 살펴보면 중국 기술 기업들도 의외로 좀 많이 올라서 올해 한 48%, 그다음 8등은 이제 유럽 금융주입니다. 오히려 유럽 금융이 좀 많이 올랐는데 유럽 금융이 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유럽의 고금리가 좀 생각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이자 마진이 좀 개선됐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9등 같은 경우는 약간 고난이도 기술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약간의 그러니까 좀 굉장히 뭐 양자 이런 혁신적인, 건가? 약간 혁신적이긴 한데 아. 수익은 아직 못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크케이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아크케이를 좀 살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글로벌 소형 가치주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 글로벌 소형 가치주라던가 아니면 이런 디스트레틱 테크 이런 거는 다 이제 결국 금리 인하와 관련된 만큼 그렇죠. 시장은 약간 지정학적 위기, 트럼프와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AI와 블록체인,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이 세 가지 테마 안에서 딱 종목 정리가 되네. 다 있으니까 예. 이 웬만하면 투자하실 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근데 근데 딱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드론. 드론이 그 여기 드론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디요? 글로벌 디펜스 테크놀로지? 글로벌 디펜스에 예. 거기 들어가겠네. 딱 드론주만 없나요? 드론 아닌가요? ETF만? 아마 다 들어가긴 할 텐데요. 네.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아직 딱 정말로 시장이 원하는 걸로만 만들어진 ETF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대형주가 없다 보니까 안 만들어졌네.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월, 12월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쫙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월 증시 전망 한번 점검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스트레이티저스에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좀 심리를 설문조사했는데요. 네. S&P 500은 한 전체 기관들이 한 75%가 앞으로도 한 10% 정도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 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네. 특히나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특히나 9월에 올타임 하이로 좀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네. 대체로 굉장히 한 90%가 넘는 확률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야,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분기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좀 하락한다고 해도 좀 팔기는 좀 굉장히 아쉽고 특히나 이제 4분기 같은 경우
분기 평균은 4% 넘는 상승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야. 그것도 지수가 4.7%면은 개별 종목은 그렇죠. 10%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계속해서 좀 바이앤홀드 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9월이 이렇게 좋았을 경우에는 10번 중에 9번은 4분기에 좋았다고 하니까 설마 이번엔 그 10번 중에 한 번은 아니겠죠? 9번에 좀 베팅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맛있는 미국 주식 피바디 에너지는 또 뭐예요, 이건 또? 이 회사는 이제 석탄 기업이고요. 석탄으로 가셨구나. 네, 지금 이번에 또 백악관에서 석탄 증대 계획을 곧 발표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석탄까지 가져간대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피바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리기 자기는 석탄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는 네. 아름다운 석탄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 그만큼 이제 석탄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피바디 에너지도 지금 워낙에 수요가 높아서 최근 들어서 8일 연속으로 가동 연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만큼 지금 피바디 에너지도 이제 좀 별로 깨끗하지 않은 에너지원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니까 아마 계속해서 좀 성장할 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세요? 어제 안동우 이사님은 알루미늄을 타겟을 했거든요. 조만간 이제 그 히토류다음 알루미늄일 것이다. 근데 지금 연구원님은 이제 석탄을 가져갔네요. 네,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누가 이길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장기는 괜찮지만 오늘 셧다운 문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여기 뭐 신나게 장기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셧다운 잊으시면 안 되죠. 예. 꼭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좀 긴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셧다운이 된다.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돌아온 상승 주간이라고 했는데요. 이야. 좀 악재는 있지만 결국에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번 주에 좀 안 좋고 다음 주에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것도 그냥 상승이 아니라 급등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 유효한 거죠? 네, 통계적으로는 그게 유효합니다. 좋습니다. 전에 셧다운이 정부 폐쇄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정부 폐쇄. 그렇죠. 어제는 또 이제 안동우 이사님 법을 없다 찢어놓고 가셨는데 이제 오늘은 또 김준영 연구원이 이번 주 급등 유효하다. 이번 주 계속 기대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